네,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지난번 6일차 영상이 길어서 놀랬죠?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네, 이번 시간 또 힘내서 합시다. 오늘은 드디어 단원 총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일차까지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와, 다 배웠다 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1학기 공부 끝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단원 총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단원 평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1일차부터 배웠던 거 선생님이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분수라는 것은 전체 우리 똑같이 나눈 것부터 배웠습니다. 전체를 몇 등분했느냐, 똑같이 몇 개로 나누었는가를 분모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개수를 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이기 때문에 3분의 2, 아래도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색칠한 것은 2칸이니까 이 두 가지 모두 3분의 2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1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단, 경우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할 때? 분모가 같을 때. 뭐가 더 큰 분수였다? 분자가 클수록 더 큰 수였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똑같이 5 등분한 것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은 2칸이니까 5분의 2. 밑에는 전체 5등분한 것 중에 3이니까 5분의 3. 결국 더 큰 수는 5분의 3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오른쪽으로 향한다. 5분의 2와 5분의 3 분모가 같다. 그런데 분자는 2보다 3이 크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5분의 3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단위분수도 공부했잖아요. 단위분수로 했을 때 5분의 2는 단위분수인 5분의 1이 2개, 5분의 3은 3개니까 당연히 2개보다는 3개 있는 것이 더 큰 수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방금 말했던 단위분수 공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분수는 우선 여기 나와 있죠. 분자가 1인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한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런데 이렇게 글자를 가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복습할 때 이렇게 분자가 1인분수를 무엇이라고 했더라? 아, 단위분수라고 했지? 이렇게 떠올리면 이 지식은 완전히 여러분 것이라고 했고요. 이 단위분수일 때는 그냥 크기 비교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위에 그림부터 볼게요. 자, 2분의 1, 2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 3분의 1은 3개 중에 하나, 4분의 1은 4등분 중에 하나. 크기 비교를 한다면 점점 아래로 올수록 작아지죠. 2분의 1이 가장 크고 3분의 1이 그 다음 크고 4분의 1이 크다. 이거를 표현해주면 2분의 1이 크고 3분의 1이 크고 4분의 1이 크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의 크기는, 즉 단위분수의 크기는 커지는구나. 분자가 같다. 단위분수이구나. 그렇다면 분모가 클수록 단위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 여러분들이 2번과 3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즉 3번을 정리하자면 분모가 만약에 더 작을수록, 분모가 작다면 단위분수는 더 커진다 라고 2번의 분수 크기 비교와 3번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6일차에 공부했던 크기가 같은 분수였습니다. 수직선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분의 2죠. 3칸 중에 2칸. 그런데 마찬가지로 6칸 중에 4칸이랑 6분의 4와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이렇게 같은 수를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같은 크기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5학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명칭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 크기 같은 분수는 사실 5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 3학년 때부터 알면 더욱더 도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수로 나누는 것을 약분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6일차 내용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진지하게 단원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고요. 시험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몇 개나 맞았을 것 같은지 예상 점수를 한번 예상 개수를 적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다 맞을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에서 2개 틀렸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면 되니까 이거 꼼꼼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학기 단원평가 힘내세요. 자, 혹시 예상 점수 18개 다 맞았다 적은 사람 있어요? 네, 오, 훌륭해요. 실제 점수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16개, 17개 적은 친구 또는 다른 개수 적은 친구들도 그 점수랑 실제 점수랑 일치하는 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았을 것 같다라고 확신하는 거, 이거는 애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 선생님이랑 비교해서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똑같이 나누어진 거, 크기와 모양이 같다. 크기와 모양 같습니다. 너 크기와 모양 안 같군.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도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자, 색칠한 부분 찾는 건데요. 전체를 6등분했죠. 6등분한 중에 색칠한 거는 하나, 두 개, 셋. 그래서 3이므로 6분의 3이 된다. 간단하죠. 점점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현이와 서정이는 5분의 1을 그림과 같이 색칠하였습니다. 어떻게? 옳게 색칠한 사람. 자,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쌤이 틀릴 리가 없어 라고 해서 안쌤을 찍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똑같이 나누지도 않았죠. 그러면 상현이는 틀렸다. 그런데 서정이는 똑같이 5등분을 모양과 크기를 했고요. 거기서 두 개도 색칠했으니까 서정이가 색칠을 잘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천천히 6분에서는 6등분한 것 중에 4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4칸을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아무데나 색칠해도 되니까 4칸만 색칠을 하면 됩니다. 자,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 각각이니까 전체를 몇 등분 했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그러면 12분의, 그 다음에 12분의 동일하겠죠? 색칠한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색칠한 부분도 6개, 색칠하지 않은 부분도 6개니까 각각 12분의 6이 된다. 자, 크기 비교입니다. 분모가 같네요. 자, 그러면 8이 같고요. 분모가 같으면 분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5랑 7. 그러면 7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아니면 그림만 봐도 5칸 색칠한 것과 7칸 색칠했으니까 8분의 7이 더 크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색칠하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 부등호 표시가 두 번째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깜빡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3분의 6을 6칸 중에서 3칸, 6분의 4는 6개 중에서 4칸. 이렇게 하고 나 다 풀었어, 너무 쉬워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6분의 4가 더 크다. 자, 8번입니다. 자, 우선은 알맞은 수를 적고 그 다음에 부등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전체를 1을 몇 등분 했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등분 했네요. 9분의 4, 4, 5, 6, 7, 9분의 7.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크죠. 마찬가지로 4보다는 7이 크기 때문에 9분의 7이 더 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가장 큰 분수도 구하고 가장 작은 분수도 구하고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분모가 다 14로 동일하니까 분자가 클수록 크기가 크고 분자가 작을수록 작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14분의 13이 가장 큰 분수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것이 14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단위분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을 따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분수 떠올려 봅시다. 분자가 1인 것, 단 분모는 0이나 1이 될 수 없다. 3분의 1 단위분수, 4분의 1 단위분수, 탈락. 7분의 1 단위분수, 탈락. 끝인가요? 아니죠. 가장 큰 것. 단위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기는 크다. 그러니까 3, 4, 7 중에서 분모가 가장 작은 것은 3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4, 전체 14개로 나눈 것 중에 10칸은 단위분수인 이 14분의 1이 전체 몇 개 있어야 된다? 10개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은 14분의 1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조건 만족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꼭 맞추라고 힌트를 주는 개수다. 그럼 무려 힌트를 3개나 줬네? 라면서 내가 찾기 쉬운 힌트부터 찾으면 돼요. 자, 읽어보는데 분자는 1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단위분수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합시다. 자, 그 다음 15분의 1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가 단위분수 중에 15분의 1보다 크려면 15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14부터 쭉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4분의 1, 13분의 1, 점점점점 가다 보면 전부 15분의 1보다는 큰 분수인 거를 알 수 있죠. 왜? 단위분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더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14부터 쭉 가다 보면 단위분수는 2분의 1까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힌트를 하나 더 줬죠. 분모는 5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러면 2는 탈락이 되고 2보다는 커야 되니까 3분의 1부터 14까지 되니까 한번 세알려 봅시다. 3분의 1부터 쭉쭉쭉쭉 갔을 때 14분의 1이 되는 거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정이는 케이크를 똑같이 7조각으로 달라서 그 중에 2조각을 전국에게 주고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분수를 해봅시다. 전체 7등분한 것 중에서 2조각을 전국에게, 그 다음에 전체 7조각 중에서 3조각을 태영에게 줬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이 그림 아니에요, 얘들아. 7등분 정확하게 돼야 돼요. 자, 7분의 2를 전국에 줬고요. 그 다음에 7분의 3을 태양에게 줬으면 남아있는 것은 전체 몇 조각이죠? 그쵸, 2조각. 그렇다면 7분의 2조각이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그 두 수의 합을 구하시오예요. 그럼 크기가 같은 걸 찾고 있죠. 4 곱하기 3을 하면 12가 되고 3 곱하기 3을 하면 9가 된다. 기역은 9. 그 다음에 15에서 3이 되려면 나누기 5를 해야 되면 10에도 나누기 5를 해줘야겠죠. 10 나누기 5는 2. 그러면 기역 9, 니은은 2니까 9 더하기 2는 11. 자, 15번입니다. 2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니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단위분수입니다. 그렇다면
6보다 작아야겠죠, 분모가.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 3, 4, 5, 4개입니다. 1과 0은 단위분수도 아니고 이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서술형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 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동그라미 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유를 마시는데 건이는 전체의 4분의 3을 먹었대요. 그럼 창규가 나머지를 마셨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마신 사람은 자, 확인해 봅시다. 건이가 6분의 4를 먹었으면 남아있는 창규는 얼마를 먹은 거죠? 그쵸, 6분의 2를 먹은 거죠. 그렇다면 6분의 4가 많이 마신 건지 6분의 2가 많이 마신 건지 분모가 같기 때문에 아하, 건이가 더 많이 마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우유처럼 우유 한 잔 컵을 따르고 6등분을 해도 돼요. 그러면 먼저 건이가 마신 것이 6분의 4니까 창규가 남은 6분의 1을 마셨겠죠? 그러면 건이가 더 많이 먹었다 라고 그림을 통해서든 분수를 통해서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조건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번에는 힌트를 2개밖에 주지 않네요. 자, 3분의 2와 크게 같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나열해 봅시다.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분모와 분자의 2를 곱하면 6분의 4. 또 분자의 분모에 이번에는 3을 곱하면 9분의 6. 4를 곱하면 12분의 8. 더 갈 수 없으니까 우선 멈추고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분모는 4부터 9까지래요. 그러면 12는 탈락, 3분의 2도 탈락. 그러면 6과 9는 성공이니까 같은 분수는 2개입니다. 라고 해서 이 풀이 과정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네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분수를 쫙 들여놓을 때 10분의 10은 몇 번째 오는 수인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규칙 찾기 뭐 하나의 게임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재밌는 문제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떤 규칙을 찾아봅시다. 분모가 1인 거 끊어보고 그 다음에 분모가 2인 거 2분의 1, 2분의 1 끊어보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 3은 3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니까 분모가 4인 거는 4칸. 그러면 분모가 5인 것은 5칸. 많죠? 그러면 10분의 10은 6, 7, 8, 9, 10까지 와야겠죠. 그 중에서도 10분의 10이니까 가장 마지막. 결국 풀이 과정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이거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다섯기가.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건데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충분히 다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만 합시다. 제일 끝에 있는 1과 10을 더하면 11이죠. 이렇게 짝꿍을 찾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랑 6을 더해도 11이고요. 4랑 7을 더해도 11, 3과 8을 더해도 11, 9랑 2를 더해도 11. 이렇게 해서 11이 5개니까 11 곱하기 5를 해서 1부터 10의 수는 55다. 결국 10분의 10은 55번째 온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이것은 살짝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내용을 모두 배웠는데요. 혹시 18개 중에 담아진 사람이나 한두 개 틀린 사람 그리고 더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을 많았고요. 만약에 1번부터 18번까지 중에서 살짝 헷갈렸다거나 틀린 문제 있으면 해당하는 1차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풀어보면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이제 힘을 내서 2학기 공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